얘들아, 너네 6월 모의고사 점수 좀 괜찮더라? 근데 쓰레기 영역 점수는 왜 이렇게 쓰레기야? 앞에서 배운 것들 다 까먹었나 봐. 내가 국수형 점수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이렇게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듣고 다음에는 쓰레기 영역 점수만큼은 꼭 챙겨가자. 재활용은 100% 재활용이 될까 안 될까? 제일 많이 틀린 오답 중에 이게 첫 번째로 나왔던 거야. 답이 뭘까? 재활용으로 버린다고 100% 재활용이 되지 않아. 너네 마라탕이랑 엽떡 이런 거 많이 시켜 먹지 않아? 어떻게 버려? 음식물 버리고 난 다음에 음식물 정도만 털어내고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이 컵라면 용기를 봐. 컵라면 버릴 때 보통 이 뚜껑만 떼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버리면 재활용이 전혀 되지 않아. 이렇게 양념이 빨갛게 남아있거나 기름때, 음식물이 남아있는 용기는 오염된 플라스틱 용기이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고 전부 폐기되는 수밖에 없어.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버렸을 때 그것이 재활용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로 너네가 많이 틀리는 재활용 예시. 요런 물컵이라든지 음료수, 테이크아웃 커피 먹고 남 컵 있지? 이런 것들 액체가 남은 상태로 버리면 절대 재활용되지 않아. 이런 것들은 음료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깨끗한 상태로 버려야지 재활용될 수 있어. 너네가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너네가 버린 쓰레기만 그냥 폐기되는 게 아니야.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버린 사람들의 재활용품도 너네가 버린 쓰레기에 오염이 되게 되면 그 함께 폐기되고 소각되게 돼버려. 환경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이거를 틀리지 않는 방법,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비행이야. 뭐냐면 비우고 헹구다. 재활용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헹궈야지 재활용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 문제 틀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지. 네. 쉬운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이 점수는 꼭 먹고 들어가자 얘들아.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 이거는 진짜 오답률 98% 나왔어 이번 모의고사에서. 재활용품은 기계가 자동으로 한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기계가 자동으로 한다. 사실 이거 정답 X야. 기계가 자동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기계가 쓱 보고 플라스틱입니다. 삑 찍으면 종이입니다. 삑 찍으면 이거는 캔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지금 AI 시대라지만 아직 재활용 버리는 쓰레기는 그만큼 자동화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자동화기가 있어도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게 현실이야. 아까 보여준 컵라면 용기 기억하지? 플라스틱을 제대로 버리면 기계는 깨끗하고 투명한 플라스틱들은 제대로 인식을 하는데 안에 양념이 묻어 있거나 너네가 라벨을 제대로 떼지 않으면 기계가 그걸 플라스틱으로 인식을 하지 못해. 결국 기계는 재활용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전부 다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냐, 이 자동으로 하지 않으면? 바로 사람이 하겠지. 기계가 자동으로 선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재활용품은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길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는데, 이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직업의 이름을 재활용 선별원이라고 해. 이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온 너희가 버린 재활용 투명한 봉투에 넣어서 재활용품들을 버리지. 그런데 너네가 아까처럼 음식물 제대로 안 버리면 이게 선별원 분들이 보실 때 어떤 상태로 오냐. 이게 남아있는 음식 양념들, 음식물들, 음료 찌꺼기들이 전부 부패해서 구더기랑 벌레가 끓는 상태로 선별장에 오게 돼. 그러면은 너네가 버린 그 재활용품들은 사실은 재활용될 수 있었지만 폐기되게 되고 이 재활용 선별원 분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지. 요번 문항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재활용은 사람이 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자. 자, 마지막 오답을 보자. 요 문제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문제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으로 나올 확률이 정말 높아. 쓰레기 처리 시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 뭔가 냄새 날 것 같아요. 냄새? 더러울 것 같아?
맞아. 사람들이 쓰레기 처리 시설 하면 더럽다, 냄새 난다라는 생각부터 들기 때문에 집 근처에 짓는 것을 싫어하지. 이러한 악취나 소음, 그런 민원과 집값 걱정 때문에 요즘 많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하에 짓고 있어. 너네 지하에 있을 때 어때? 맞아. 지하는 답답하지. 자연적으로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어. 사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하에 지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하에 내게 되면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답답한 문제, 그리고 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유해 물질들이 전부 이 지하 공간에 갇혀버리는 거지. 거기서 일하는 선별원분들,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조치라고 할 수 있어. 선발장에서는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도 해. 우리가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 재활용품인 줄 알고 잘못 버리거나 부탄가스에 있는 가스를 제대로 빼내지 않고 버리면 화재나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불빛 하나 없는 지하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지상까지 탈출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명사고의 위험, 커다란 중대재해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게 바로 지하 선별장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별장은 지하에 있으면 위험하다. 선별장의 지하에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 문제가 꼬아서 나와도 맞을 수 있도록 지하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자. 자, 지금까지 너네가 쓰레기 영역에서 가장 많이 틀린 오답 3개를 짚어봤어. 쓰레기와 사람에 연관된 문제들을 너네가 주로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 그래서 쌤이 너네 만점 맞게 해주려고 선별원분들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고 왔어. 거기에는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어떤 것들이 재활용이 되고 안 되는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뭔지 등등 이 쓰레기와 사람,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핵심만 딱 정리해서 갖고 있는 쪽집게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 쓰레기 너머에 사람이 있다. 이 요약본을 참고해서 핵심 요약 정리를 꼭 하고 시험장 들어가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만점 노트를 위한 쪽집게 강의 가지고 올게. 다음에 만나자. 선생님, 그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 책을 만나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오늘 쪽집게 강의를 듣고 남은 소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중에 5명을 추첨으로 뽑아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여성환경연대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이 쓰레기 너머에 사람이 있다 재활용 선별장 여성노동자 인터뷰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끝.